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EBS에서 윤리 강의하고 있는 강승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쁜 친구들 앞에 있으니까 선생님이 기분이 정말 좋아지는데요. 여러분들도 절 보니까 같은 기분이죠? 완전 예뻐요. 네, 그럼요. 그럼요. 그런 말을 꼭 수강후기에 남기세요. 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볼 텐데, 1시간 동안 뭐 딱딱한 이론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앞두고 막바지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그쵸? 그런 단계에서 어떤 얘기를 해주는 게 가장 도움이 될까 생각을 했는데, 어려워하는 거, 잘 안 되는 거를 제가 얘기해 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현실적으로 와 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윤리 공부할 때 뭘 가장 어렵고 힘들어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 나름대로 정리가 된 거는, 추려진 건 이거야. 자, 주로는요, 암기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사상이 너무 많고 거기에 따른 사상가가 너무 많은데 그걸 다 외워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아직까지도 해요. 네. 자, 그리고 또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을 보면, 선생님 저 개념 정리할 때 나름대로 이해는 했어요.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 풀면 그 지문에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걸 아직까지도 얘기합니다. 정말 공감하죠? 네. 어머, 글씨가. 네. 제가 이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저 지금 고민, 답답한 거, 날씨도 덥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잘 안 되는 그런 답답한 요인이, 이렇게 되면 점수가 내가 원하는 만큼 딱 올라주질 않아. 그쵸? 그래서 좀 오른 것 같았다가 다시 떨어지고, 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런 식으로 점수 전체 현상. 그게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공부 방법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 그럼 그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최종 꼬린 지점은 수능이죠. 수능에서의 고득점이 있기 때문에 수능 윤리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해야 돼요. 많은 친구들이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외울 사람 너무 많은데 어떤 걸 외워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사상가가 어떠한 소재로, 어떤 주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혹은 누구와 엮여서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야.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고요. 이 문제, 지문, 적용, 즉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러한 요소들에 조심해야 득점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네. 자, 먼저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 봤죠? 네. 20문제가 머릿속에 남아있나요? 네. 자, 그러면 20문제 중에서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준 문제들이 있죠? 다시 그 문제가 나올까봐 겁나는 문제들. 네. 그러면 그 문제에 내가 왜 틀렸는지 제대로 정리했나요? 네. 자신있게 말할 수 없죠? 네. 자, 그러면 가장 쉽게 지금 여러분들이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법을 알려주면, 모의평가 문제지를 펴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내 점수가 써져 있을 거고 번호마다 채점을 해놨을 텐데, 여러분들 다른 색깔 펜을 딱 꺼내서 채점을 다시 해요. 어떻게 하냐면 동그라미, 세모, X로 다시 해요. 이땐 아주 냉정하게, 나 자신에게 양심적으로. 동그라미는 다음에 학력평가를 보거나 모평에 이 사람이 다시 나오더라도 정확히 맞출 수 있을 경우에만 양심적으로 동그라미. 그 다음에 X는 내가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선 도저히 손을 댈 수가 없다. 예를 들어 이왕이가 약한 사람, 쇼펜하우어가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다 X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럼 세모가 남았죠. 세모는 내가 틀렸는데 조금만 더 보완을 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혹은 실수로 틀린 문제에는 세모. 그 다음 맞췄는데 좀 찍은 요소가 있거나 보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 주제의 문제에는
세모를 체크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 시험을 봤을 때 득점 요소로 깔아줘야 되는 문제는 요거예요. 그러면 요걸 계산해봐. 내가 다음에는 기본 몇 점은 맞아줄 수 있다. 계산이 나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내 점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같지만 항상 요만큼은 유지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방학 동안 내가 지금부터 플랜을 짜서 집중 공략해야 되는 주제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세모. 그렇죠. 똑똑해. 세모부터. 자, 그럼 요 세모에 들어가는 문제가 1번부터 20번 중에 많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걔네들을 어떻게 다시 정리를 해서 공부해야 되냐면 주제별로 정리해야 돼요. 이렇게 문제를 잘 보면 이 지문 누구지? 지문에서 내가 해석되지 않는 그 부분에서 막히고 막막해하고 시간을 많이 들이고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만 보게 되는데 걔를 떨어뜨리고 잘 보세요. 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 고대, 동양, 사상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 보면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가? 고자, 맹자, 순자, 한비자. 그 다음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가? 공자, 맹자, 순자, 한비자, 도가, 묵가. 소스가 6개나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들 중에서 사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육아에서 얘기하는 인과 묵가에서 이야기하는 겸해. 그렇죠? 혹은 이번 문제도 나왔는데 음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입어의 성어학. 육아에서는 음악을 통해 인격을 완성한다고 하지만 묵가에서는 비례, 비악.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 문제가 나오는 거야. 따라서 이 주제로 공부하라라고 했을 때는 단원을 뛰어넘어야 돼요. 공자, 맹자, 순자는 육아사상의 연원에 나오고 묵자비자는 제자, 백가, 사상에 나오죠. 페이지 수는 떨어져 있지만 출제자는 그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특정 한 가지의 주제로 서로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갑을평 혹은 갑을의 지문으로 만들어서 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신 공부하듯이 아직도 혹시 내신 공부하듯이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공부해야 된다. 거기까지 공부했으면 끝냈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제발 그 방법을 뛰어넘어서 전체적으로 전체 내용을 고대 동양 사상가들하면 그들을 다 보면서 주제별로 재구성해 보면 그게 한 문제예요. 그러면 동양에만 그러냐? 예를 들어 서양 사상에서 국가라는 소재 어떻지?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 근대로 가면 헤겔 나오죠. 사회계약론의 홉스 나오죠. 바쿠닌, 마르크스 두 쪽에 나가죠. 이 5가지 소스로 국가라는 문제로 갑을병에 어떤 사람이든 다시 재구성해서 한 문제가 나오죠. 요렇게 자기가 이론 정리를 하고 나서 조금만 더 넓게 재구성해보면 굉장히 시험 문제에 적절한 공부법이 돼요. 이걸 꼭 생각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공부 방법, 지금 재점검하면서 체크해야 될 거는 공통점과 차이점 생각하기예요. 내가 출제자다. 문제를 어떻게 낼까? 여기에 인간 본성과 통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론을 재구성했어요. 자, 그럼 그걸 두고서 갑에다가 순자, 을에다가 한비자를 넣어놨어요. 공통점은 인간 본성은 악하다고 봤죠. 근데 순자는 그런 악한 본성의 인간들을 어떻게든 그렇지, 교화시켜야 된다고 봤고, 한비자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죠.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또 문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으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훨씬 더 재미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아까 이황과 이의 예를 들었을 때 맞아, 그런 친구들 있었는데, 보통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소재 중에 하나가 성리학과 양명학. 근데 솔직히 이건 이제 맞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구도의 문제가 지금까지 많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딱히 난이도를 떨어뜨리고자 하는 의도로 만드는 문제가 되지 않아, 이제. 그래서 혹시 내가 이걸 아직도 틀리고 있다면 반성을 좀 하고 다시 한번 보완해야 되는데, 성리학과 양명학을 정리할 때 공통점과 차이점만 생각해요. 공통점은 육아사상가로서의 공통점이 있겠지만 차이점은 뭘 두고 차이점을 정리해야 될까?
뭘까? 대학에 수신, 제가, 치국, 평천화, 경물, 치지 포함한 6가지의 종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경물, 치지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다르게 해석하느냐가 차이점이야. 이치가 어디에 있느냐? 성리학에서는 이치가 어디 있다? 사물. 양명학에서는 이치 어디 있다? 마음에 있다. 이 핵심적인 용어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지문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황과 이의가 있다. 어떤 점에 차이를 두고 이론 정리를 다시 하라. 이들이 이야기하는 건 4단과 7정의 관계죠. 그래서 이황은 4단과 7정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된다? 분리돼야 된다. 이 용어가 다 나오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봐요. 이의는 어떻게 해야 된다? 포함관계, 내포관계, 떨어뜨릴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발, 이 사람은 이발 안 된다. 요 얘기잖아요. 아무리 어렵다라고 해도 저 정도의 단서를 보여줘야만 문제가 성립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 가장 큰 차이점을 둘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선생님, 노자하고 장자, 스토아하고 스피노자, 아우구스티누스랑 아퀴나스의 차이점을 물어보면 어쩌죠? 맞죠? 그런 고민도 꼭 하죠. 네, 그걸 보면 그 친구들의 고민은 있잖아. 막바지까지 가는데 딱 그거야. 기출문제를 안 봤어.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노자, 장자, 스피노자, 스토아, 아우구스트, 아퀴나스 갑을로 엮어서 나왔어요. 하지만 그들에 관해서 차이점을 과감하게 물어볼 수 있는 요소가 없어. 때문에 그걸 선택지로 만들 수 없어요. 가능하지 않은 걸 나 스스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야. 그런 부담은 덜어놓아. 그러려면 뭘 점검해라? 기출문제. 꼭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그렇게 불안하고 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꼭 그 점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너무 획일적으로 차이점을 가를 수 없는 걸 내가 억지로 인위적으로 내 방식대로 함부로 가르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야기하는 공부 방법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거. 항상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선생님, 공부는 나름대로 됐는데 문제 풀 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리고 자꾸만 틀려주고 학생들이 왜 자꾸 틀릴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기다리면서 거기 주옥같이 깨알같이 정리한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정말 글씨가 깨알 같죠? 네, 문제 풀지 말라고 일부러 작게 편집했어요. 그 중에 보면 문제 풀 때 가장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정 단어에 대한 내 방식대로의 이해가 있어.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출제자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그걸 노리고 선택지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야, 너 얼굴이 너무 인위적이다, 야. 이렇게 말하는 이 인위적이다. 야, 너 진짜 참, 내가 참 자기적이다, 야. 이러면 상당히 껄끄럽죠, 우리는 이 단어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순자에게서 인위와 자기라면 어떨까? 화성기위에서의 그 위예요. 해줘야 되는 거. 맞죠? 악한 본성을 바꿔주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에요, 노력. 그렇기 때문에 순자에게서 이 단어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내가 단어에 대한 그 편견을 버리고 순자 입장에서 아, 필요하다고 했지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쇼펜하우어. 왜 자꾸 틀릴까? 얘들아, 좀 의지를 갖고 공부해야지. 이렇게 맹하게 앉아있으면 안 되지. 의지를 가져. 그러면 의지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걸로 생각하죠.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의지를 뭐라고 얘기해요? 생을 유지시키기 위한 맹목적인 의지. 예를 들어 식욕, 성욕. 그래서 이 의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부정, 금욕주의로 가잖아요. 때문에 쇼펜하우어한테 의지가 나오면 그건 제거라고 말하면 위험하고 부정해야 되는, 절제해야 되는 대상으로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프린트가 없는데 여러분들 지금 거기 문제 보면 쇼펜하우어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단어에 대한 편견을 버려라 라는 항목에 쇼펜하우어 문제 있어요.
자, 그래서 앞에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틀렸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맞았나요?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단어에 대한 편견을 버려라. 왜? 출제자들도 그걸 알고 그렇게 선택지를 구성한다. 꼭 조심하세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는데, 아까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이야기를 얘기했잖아요. 아마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할 부분이라고 봐요. 그럼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획일적으로 차이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요. 찾을 수 없는데 억지로. 아까도 잠깐 예를 들어, 세 사람의 예를 들어 얘기했었죠. 그러한 획일적인 구도, 너무 단편적인 구도로 공부하고 있는 걸 출제자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이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황과 이. 자, 수양 방법,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 자, 이황은 이 수양 방법을 한 글자로 뭐라고 했다? 옳지, 경입니다. 네. 그러면 이는 수양 방법을 한 글자로 뭐라고 했다? 성이죠. 여기 무등생 앉아있어요. 네. 자, 그게 교과서에도 그렇게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알아요? 있어요. 그게 뒷부분에 찾아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황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이황은 성이라는 수양 방법을 중시하지 않는 것처럼 문제를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 의도가 뭘까요? 얘들아, 너네 너무 단편적으로 이황은 경, 이는 성. 그래서 이황은 성을 중시하지 않고 이는 경을 중시하지 않는 것처럼 공부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의 편견을 깨주지 라는 문제였죠. 물론 이의 제기가 달렸긴 했지만 이론적으로는 전혀 문제없는 거였고요. 그래서 근거는 이거야. 이가 이야기하는 성은 경을 근거로 한 성이다. 네, 그래서 그렇게 획일적으로 단편적으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와 떨어지는 문제가 이번에 공리주의 문제 생각나요? 문제 상황에 든 거 지금 거기에도 제가 해놨는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은 공리주의 그러면 벤단, 밀, 양적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 차이점을 찾으려고 애쓰죠. 네, 그 지문에 질적 공리주의를 딱 써놓으면 학생들은 선택지에서도 질적 공리주의를 찾으려고 끝까지 애를 쓰다가 없으면 내가 뭐 잘못 풀었나? 하고 거기서 시간을 끌죠. 그런 의도의 문제가 그거야. 내가 너무 획일적으로 차이점만을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공부의 방법은 깨라 라고 하는 것들을 출제자들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알고 좀 하면 좋겠어요. 제가 그걸 좀 잠깐 봐도 될까? 미안해요. 네. 자, 그래서 단어에 대한 편견 깨라라는 얘기 했었고요. 공통점과 차이점 주제별로 재구성해봐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가 보면 이제 어느 정도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얘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점자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가르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건 문제를 여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11번과 16번 문제가 기억나나요? 16번. 자, 아까 여기에 잠깐 썼는데 인간 본성이 악하다고 한 사람 중에 순자와 한비자가 있죠. 그러니까 차이점 얘기했죠. 이 사람은 예로서 통치해야 된다고 했고 한비자는 법, 세술로 통치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법이라고 여러분들 딱 정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비자가 통치하는 데 있어서 너네 담임선생님이 만약에 한비자 같은 선생님이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구나. 그러면 그 한비자와 같은 선생님은 과연 우리들을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학교 관리를 하실까? 강압적으로. 지금 벌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벌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어떤 것인가를 싫어하는 그 욕구, 감정. 반대로 무엇인가를 좋아하는 욕구, 감정에는 그럼 뭘 줄까? 상을 주겠죠. 그래서 너네들을 지켜보는 거야. 요걸 하면 얘네들이 요걸 좋아하는구나. 요걸 하는 걸 싫어하는구나를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싹 관찰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상과 벌을 내가 유도하려는 행동을 하면 상을 줄 거고 그렇지 않다면 반대 경우에는 벌을 주겠죠? 근데 선생님이 상과 벌을 이렇게 준다면 기분 좋은 날은 상만이 어떤 날은 벌만이 그러면 선생님을 욕하겠지 뒤에 가서는
그래서 상과 벌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명확한 기준을 어디에다가 적어 놓을까요? 그게 바로 법이에요. 상과 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적어 놓은 것.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신분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구분 없이 공평정대하게 통치하겠다가 한비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쁘게 이해하면 안 돼요. 네. 아무튼 한비자가 이렇게 법에 의해서. 근데 선생님이 그 상과 벌을 명확하게 쓰려면 우선 선생님도 좀 뭐가 있어야 될까? 힘이 있어야죠. 그렇죠? 너무 유약하면 상과 벌 적절히 주기 힘들겠죠? 그걸 권세라고 합니다. 힘. 자, 그렇게 인간들의 감정이나 본성이나 욕구를 잘 보고 거기에 적절한 상과 벌을 줌으로써 사람들을 유도하는 것들을 바로 술이라고 하죠. 자, 여기 상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 16번의 지문 끝부분을 보면은 기수의 역할, 채찍 이게 있어야만 말이 천리를 달릴 수 있다. 그 말이 있어요. 그거 보면 누구 냄새가 나요? 어? 채찍. 기수의 역할이 있어야 말이 천리를 달린다. 말이 천리를 달리려면 마구 때리고 당근을 주고 기수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한비자 냄새가 팍 나죠? 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출제자가 어떤 단어를 남겨줬어? 의와 예라는 단어를 남겨줬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한비자가 아니라 순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문은 연계가 되지 않았던 지문이죠.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20문제 중에서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점수를 좀 떨어뜨릴 만한 문제의 경우에는 관건은 지문이죠. 내가 한비자 하면 상벌, 채찍, 당근, 굉장히 그 사람과 유사해. 그 사람을 마치 떠올리게 하는 키워드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명확히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상가임에 대한 키워드도 역시 넣어놓죠. 그 두 가지의 키워드 중에 무엇을 핵심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정답자, 오답자가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놓기를 마치 다른 사상가인 것처럼 재구성해 놓은 그런 지문을 조심해라. 그래야 만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점이 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이황과 이이 동양 사상가들이 특히 그렇게 잘 만들어져요. 근데 물론 문제 풀 때는 센스. 11번을 풀었는데 11번에서 한비자였어. 그러면 16번 넘어갔는데 거기가 또 한비자일까? 아니라는 센스는 발휘되지? 이제 학교 생활이 몇 년인데, 그쵸? 네. 그 정도의 센스는 발휘해주면서 만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네. 자, 그 정도 얘기했고, 이제 하나 남았네요. 맥락을 잡아라 라는 얘기 있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지문들 중에 예를 들어 도가사상가. 예, 걔는요. 키워드가 없어요. 키워드를 잘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맥락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이것과 저것의 구분이 없어야 된다라는 식의 구도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기출문제를 보면서 혹은 연계교재 문제를 보면서 훈련을 해보는 게 필요해요. 그만큼의 공을 들였을 때 다른 친구들과 점수가 차이가 나는 것이지 그 공을 들이지 않고서 내가 만점 받고 다른 친구들과 점수가 달라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 공으로 먹을 수 없다는 거 이젠 알죠? 네. 여름방학 동안 해야 될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모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해서 주제와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재구성해보고 그런 것들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것 최소 3년치에 3문제 정도 되겠죠. 나 왜 이황과 이의를 몰라? 그러면 최근에 3년에 이황과 이의 문제 3문제라도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연계교재 한번 문제 풀어보고 그렇게 재구성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적어놓은 것들은 막상 문제 풀 때 조심해야 되는 요소들, 만점을 가르는 요소들 적어놨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부해서 연계교재를 정리해보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연계될까라고 했을 때 윤리는 뭐니 해도 지문이죠, 지문. 지문이 관건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확실히 연계됐구나라고 느끼는 건 지문이 연계되면 확실하게 느껴요. 그래서 이 연계교재에 있는 지문들 중에서 지문이 좋아야 돼요. 그 사상가임을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맥락이나 키워드가 있어야겠죠. 단 활용도가 달라.
학생들한테 점수를 주고 싶은 문제라면 그 키워드를 드러내주는 지문이어도 괜찮아. 하지만 학생들한테서 점수를 주기보단 난이도를 조절하는 문제이고 싶을 경우에는 그 키워드를 함부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굉장히 고급스러운 지문이겠죠. 그리고 원전에 충실히 근거하고 있거나 그 원전을 충실하게 잘 번역해 놓은 그런 지문을 골라내겠죠. 그런 생각을 갖고 책을 딱 보면 또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출제자가 돼서 책을 한번, 지문 한번 보는 게 좋겠고, 그리고 제가 아까 요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페이지에 공자 지문으로 문제 하나가 만들어졌고 5페이지 넘어가니까 여기에는 한비자 지문으로 문제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출제자가 문제 낼 때는 여기 있는 지문 하나 따고 여기 있는 지문 하나 따서 한 두세 줄 정도로 아주 예쁘게, 하지만 그 사람임을 알려주는 핵심적인 걸 놓치지 않고 잘 줄여요. 예쁘게 줄여. 그래서 갑과 을로 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렇게만 보지 말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 연계가 됐구나라는 거 그래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주는 문제는 문제 자체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것도 나왔어. 하다못해 연계 교재에는 갑과 을의 가상대화 알죠? 그 문제를 막상 수능에는 갑, 을의 축약된 지문으로 이렇게 해서 문제도 돼요. 이 정도 세 가지의 정도의 연계면 이건 확실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까지 생각해 보면서 보면 점수가 오르는 게 이런 데서 오르는 거고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알고 공부하자라는 부분입니다. 자, 어때요? 좀 도움이 됐어요? 네. 지금 여름방학 지금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당장 언수회 공부하기 바쁘지만 사탐에서 확실한 점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감이 좀 오나요? 네.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감도 오나요? 네. 부디부디 잘 활용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이나 정리해 놓은 것들은 뭐 제 나름대로의 이렇게 말로 정리가 된 거지만 제가 항상 보는 일이 문제 보고 내용 보고 하는 일이니까 믿어도 좋아요. 네. 믿고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는 20문제 중에 한 10문제만 추려서 제 나름대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분류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어려움들과 적용해 보면서 요 세모 문제를 공략해 보시고 그 세모가 다 완성이 됐다. 리스트를 만들어요. 공자, 맹자, 뭐 순자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계획을 짜서 공부를 해본 다음 이게 완성이 됐다면 그 다음은 X로 가면 그때는 이제 만점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 전달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제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좀 질문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줄까요? 제가 여기서 주옥같이 또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부분들을 대답을 해주면 좋을까? 선생님이 왔을 때 요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다라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줄까요? 방학 때 네. 지금 시작해도 좀 바쁘세요? 아유, 그렇지 않다고 봐요. 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유는 이걸 몰라서 그래요.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모르니까 엄한 걸 너무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점수는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때? 혼자 지쳐. 혼자 지치면서 수능 문제 왜 이래?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거 대체 왜 나와?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워? 한자 다 외워? 내가 이거 어떻게 다 해? 불만이 생겨. 그럼 그때부터 공부 못해. 그러니까 애초에 방향을 알고 해야 돼. 뭐가 나오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지치지도 않고 점수가 오르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얘기를 잘 듣고 방향을 잘 잡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방향이 잘 잡혔다면 지금 여름방학 동안 잘 조절해서 투자를 잘 해서 공부한다면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공을 내가 그만큼 들여야겠죠. 보고 싶은 드라마, 친구와의 수다, 인터넷, 뭐 낮잠 등등 과감히 포기하고 이번에 한번 올인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네, 자 늦지 않다는 마음, 자신감, 그렇죠? 하지만 똑똑하게 뭐가 나오는지 알고 제대로. 자,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시민윤리는 수능 윤리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전통윤리 들어가요. 근데 부담되잖아. 너네 솔직히 전통윤리 했어? 할 거야? 할 자신 있어? 없지. 솔직히 없지. 못해. 안 해, 학생들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하고 덮어둘 순 없어요. 그 고민을 끝까지 가는 친구들은 뭐냐면 그것도 기출문제를 몰라서 그래. 문제를 낼 때 두 가지 교과서를 내야 돼요. 왜? 교육과정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걔를 무시하고 안 낼 수 없어. 내야 된다? 그럼 어떻게? 20문제니까 효율적으로 머리를 써서 내야 되겠죠. 전통윤리에 보면 제사 치르는 방법 이런 거 그거 나오면 어쩌지? 섬뜩하죠? 하지만 안 할 거잖아.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요. 그러면 전통윤리 중에서도 노자, 장자, 공자, 맹자, 순자, 맹자 나온다고요. 그 소재들을 윤리와 사상에 있는 것들과 섞어서 천에 대해서 물어본다던가 도에 대해서 물어본다던가 하는 식으로 나와요. 조금만 팁을 주면 예를 들어 그 맹자를 물어보는데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하지 않는 왕은 쫓아내야 마땅합니다. 누구일 것 같아? 맹자. 근데 그 백성들과 즐거움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 전통윤리에 나와. 네 글자. 여민동락. 요 정도의 센스가 필요한데 힘들지.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통합해서 내고 혹은 자연관, 세계관 이런 문제들. 동양과 서양을 구분짓는 뭐 케프라, 러브로 알아요? 그런 거 한번 꼭 정리해 보세요. 그런 것들은 낼 수 있어요. 근데 이론적인 바탕이 너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런 정도의 소재가 다루어졌었지라는 걸 알고 문제 집중해서 보면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덮어놓고 야 그거 안 해도 돼 이러면 안 되고 어떤 게 나오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윤리와 사상과 함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기출문제 꼭 알아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먼저 또 얘기를 하나 할게요. 내가 하는 동안 다음 질문할 거 생각해놔요. 네. 내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지금 너네들은 여름방학 늦었다 생각하지만 지금 9월, 10월이라고 생각해봐. 그때도 막 시간이 아까워. 뭐라도 막 하나 하고 싶어. 그런 마음으로 친구들이 질문할 때 선생님, 윤리 너무 어려워요. 점수 안 올라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도. 그러면 뭐가 어려워? 라고 다시 반문을 해.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육아에서 이야기하는 예 중에 순자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한테 대답할 수 있는 친구가 점수가 올라. 그 뜻은 뭘까? 내가 뭘 모르는지 뭘 더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요거 알아야 돼. 근데 무작정 어려워요. 점수 안 올라요. 이번 시험 어려워요. 이런 애들은 점수 안 올라. 미안하지만 안 올라. 물어봤을 때 뭐가 어려운데? 그냥 다 어려워요. 이러면 그냥 점수 안 올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쉬운 얘기,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하다. 이건 나 자신을 파악한다는 얘기야. 내가 해야 될 것들, 모르는 것들. 하지만 그중에 정말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수강후기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질문 같은 거 남기잖아요. 윤리 너무 어려워요. 공부하기 어려워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정말 대답해주기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상가, 어떤 부분이 어려워요라고 말하면 가능성이 보이고 나도 해줄 얘기가 너무 많고 그런 얘기가 도움이 돼서 점수가 오르는 거죠. 네. 자, 이번엔 여러분 차례. 질문할 것도 있을까요? 네,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이렇게 순서대로 할게요. 네.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시간이 너무 아까운가요? 수능 특강.
수능 특강에서의 개념 혹은 문제 둘 다 문제를 그러면 이걸 다시 생각해 봐요. 다 다시 봐야 되는 건 아니지. 내가 모르는 부분, 보완해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빈출되고 있는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은 다시 봐야 돼. 다시 봐야 돼요. 개념에 정리되어 있는 것들은 기본 원리죠. 쉽게 말하면 기본 원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얼마든지 다시 소화하면서 재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소재라면 다시 봐야 돼.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만이라도 다시 봐야 돼요. 미련한 방법이 아니야. 꼭 해야 되는 방법이야. 단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봐야 되는지를 알고 그게 빈줄 주제인지 맞다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해야 돼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꼭. 그쵸? 대답이 됐나요? 네. 그럼 그 다음 친구. 이 친구랑 못했는데 일단 엄수외를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합함을 조금 덜 투자하는 시간이 조금 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특강이랑 완성이랑 둘 다 영향이 있는데 네. 특강만 그냥 꼼꼼하게 봐주세요.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그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내가 이거 얘기한 게 지금 잘 와닿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순간. 공자의 덕치 정명. 그 주제를 수능 특강에서 다시 한번 보고 수능 완성에서 다시 봐. 주제별로. 순자의 예에 대해서 수능 특강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수능 완성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막상 이 한 권을 끝낸다. 학생들의 압박이 한 권 다 끝냈어요. 완강했어요. 이거에 굉장한 압박, 그 반대로 끝내면 굉장한 보람을 갖고 있는데 그건 큰 의미 없어요. 이거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걔네들은 항상 다시 찾아서 공부해야 돼요. 지금 막바지에 언수회 하느라고 바빠. 교재도 봐야 되고 강의도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 그럼 그 강의에 들어가서 그 소재들만 이렇게 찾아내서 다시 한번 봐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옆에 보면 인덱스 있지? 그걸 클릭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그래서 완강을 쭉 따라가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내가 그렇게 꼭 필요한 소재들을 골라서 공부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요 얘기들이 다 소화가 됐다면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하라는 거였지.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정리가 될 거라고 봐요. 이 친구의 질문 때문에. 그렇죠? 네. 자, 또 질문 있을까요? 여기에 외워야 할 인물들이 너무 많은데 효율적으로 잘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질문한 친구가 있어요. 그거 한번 얘기해 주면서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보고 나도 저렇게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래요? 네. 동양사상의 예를 들게요. 동양사상에 이제 연원 들어가면 유교 가장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은 게 공맹순이니까 자, 제가 여기 지웠지만 공통점과 차이점 주제 생각하고 있죠? 네. 자, 다시 공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간이라는 주제로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자, 공자는 인간은 내면적인 도덕성 인. 이것을 외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 예.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런 인간을 어떻게 다스릴까? 뭘로 다스리라고 말할까요? 덕치. 덕으로서 다스리되 왕은 왕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뭐죠? 정명. 어때요? 공자가 인간 어떻게 보느냐? 그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했느냐? 딱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맹자로 들어가. 맹자는 인간을 어떻게 봤느냐? 인간 본성 선하다. 거기에다 소스를 치는 거지. 불인 인지심, 양지 양능, 사단사덕.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그런 선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을 어떻게 다스리라고 했느냐? 두 글자. 무슨 정치? 그렇죠. 왕도 정치. 왕도 정치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힘으로 다스린다? 아니죠. 뭘로? 덕으로 다스린다. 그런데 백성을 위해서 덕으로 다스리지 않는 왕은 폐위시켜도 좋다. 그치. 그게 역성혁명 사상이라고 얘기하죠? 오케이. 그럼 순자로 넘어갑니다. 순자는 인간 본성이 어떻다? 악하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화성기위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악한 본성의 인간을 뭘로 다스린다? 예로서 다스린다. 이렇게 공부를 했다 치자. 어때요? 그냥 노트 정리 쭉쭉쭉 하는 것보다 그냥 세 사람을 탁 퉁쳐놓고 봤을 때 인간을 어떻게 봤고 정치를 어떻게 하라고 했고 이 정도 얘기가 딱 잡히죠. 그러면 주제별로 공부했으면 얘를 다시 공통점과 차이점을 생각해요. 내가 출제자야. 자, 출제자. 그랬을 때 갑을 만들어 놨어요. 자, 갑과 을에게서 정치의 얘기를 물어봤을 때 맹자가 이야기하는 왕도 정치는 공자가 이야기하는 덕치 계승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죠. 왕은 왕다워야 되는데 왕답지 못하면 폐위시켜라 라고 하는 건 왕은 왕다워야 한다고 말했던 공자의 정명사상이 논리적인 기반을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어때요? 공통점이 되잖아요. 공통점, 계승점. 그러니까 야 너네가 출제자야 봐. 공자하고 맹자 중에 차이점 물어보는 문제를 내겠어. 공통점 물어보는 문제를 내겠어. 공통점. 그럼 내가 또 차이점을 물어보고 싶어. 그럼 예를 들어 갑과 을 하는 거. 차이점 너무 많아. 인간 본성 악하다. 인간 본성 선하다. 본성을 보는 눈 자체가 다르지? 그리고 그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각각의 특성이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공부해보는 거야. 그래도 공자, 맹자, 순자는 공통점이 뭐냐? 육아사상가이기 때문에 덕을 중시하고 도덕으로 교화해야 되고 대동사회를 구현하겠다라는 공통적인 목표는 같아. 그런 점에서 억지로 차이점을 찾으라고 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돼요. 그럼 어때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반복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의 대답이 지금 나와주고는 있는 거지. 그런데 얘네들을 다시 한번 주제와 공통점으로 재구성하면서 정리하니까 잘 머리 위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자체가 시험 문제가 되고. 그래서 노트 정리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냥 한 페이지에 이렇게 간략하게 그렇게 적고 기억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굉장히 좋은 게 말로 하는 거. 말로 얘기하면서 기억하거나 내가 알고 있는 걸 친구한테 설명해 주기. 네. 저도 공부를 잘 못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게 학생들 가르치면서 친구한테 학생들 앞에서 얘기를 하려니까 공부 잘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준비를 딱 한 다음에 판서에 써줄 만큼 이렇게 딱 간략하게 구도화시켜서 한번 적어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얘기하면서 몇 반을 돌죠. 그럼 머리에 깨알같이 남는 거야. 절대 안 틀리지. 내가 선생님이어서도 그렇지만 그만큼 좀 자기한테 맞게끔 효율적으로 여학생들이 빠지기 쉬운 실수가 이 색깔펜으로 막 필기하는 그거 이제 하지 말고 간략하게 시험 문제 생각하면서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공부하고 있나요? 주제와 공통점과 차이점 그것들만 골라서 간략하게. 됐죠? 네. 제가 지금 나눠준 아까 그 프린트는 활용을 한번 잘 해보고 그 외에 거기에 어떤 다른 문제가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자신의 취약점에 체크하고 막바지에 여기에 보니까 시험 보기 마지막에 무엇을 가져가서 봐야 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거 들고 들어가서 내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 체크한 거 다시 한번 봐도 좋고 이렇게 노트 정리한 것도 좋고 어떻게 주제별로 내가 취약한 거 정리해 놓은 그 정도의 노트 정도 들고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되셨나요? 네. 그리고 요게 하나 눈에 띄네. 윤리 공부할 때 서양 윤리와 동양 윤리만 공부하면 되나요? 그럼 만점에 절대 안 나와요. 네. 사회사상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자본주의 트리오 알지? 초기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신자 거기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
꼭 정리하고 공산주의에서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고 그리고 그 외에 뭐 인간의 특성 같은 문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1번에 나왔었는데 지금도 또 그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내가 특별한 이론적인 바탕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문제 그런 거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면 맞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6월에는 안 나왔지만 9월에 데뷔해야 되는 한 사람이 있네. 로이스. 아, 빼먹으면 절대 안 돼요. 네, 그래야 만점을 받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요 정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얘기는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거의 이제 시간이 끝나가는데 혹시 질문하고 싶은 게 혹시 있을까요? 없나요? 그러면은 우리 마무리 짓고 더 궁금한 이야기는 수강 후기에 혹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카메라가 돌고 있어서 많이 긴장했죠? 네. 끝나고 나서 질문해주면 제가 공부 방법 또 알려줄게요. 네. 그땐 더 편하게, 디테일하게, 네,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도움이 좀 됐나요? 네. 네. 여름방학 잘 보내고 율리 고득점으로 갈 수 있겠죠? 네. 자, 그럼 우리 율리 화이팅 하고 한번 끝내볼까요? 자, 율리! 화이팅! 수고했습니다. 네.